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1번화학 제11장 제3강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솔리드 페이스 트랜지션에 대해서 하면서 마지막 3강에서는 크리스탈 스트럭처 솔리드의 결정론, 결정학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학 하게 되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결정을 해요. 결정 구조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거 하려면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결정을 거치를 하고서 엑스레이 튜브가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 빔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뭐 납으로 차폐를 시켰나 봐요. 뭐 크리스탈 엑스레이 엑선을 쓰니까. 그래서 크리스탈에 엑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엑스레이가 보통 우리가 1앙스트롬, 그러니까 뭐 1앙스트롬, 그러니까 원자 사이 거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자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엑선이 조사가 되면 엑선이 그 결정에 있는 그 원자들에 의해서 디프랙션이 돼요. 그래서 그 디프랙션 패턴된 이 반점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 그 크리스탈에 있는 그 원자들의 위치를 결정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는 기계들이 이제 많이들 만들어져서 요새는 이제 싱클로트론이라고 그래갖고 엑선 아주 강한 걸 만들어내요. 레이저, 엑선 레이저처럼. 그래서 그걸로 해서 크리스탈량이 아주 작아도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기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이 브래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두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 골과 골, 마루와 마루 이게 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강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스트럭티브죠.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가 커져서 반점이 딱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위상이 달라요. 뭐 이런 경우는 완전히 반대 위상이 되죠. 마루와 골과 마루가 딱 맞는 이런 경우. 이런 거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 해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냐면, 자, 보통 크리스탈 하게 되면 원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갖습니다.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첫째 줄, 둘째 줄 보통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톰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확한 격자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 위치에 있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조사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와서 첫 번째 레이어 아톰 A에서 이렇게 디프랙션 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아톰 C에서 디프랙션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빛은 속도가 같아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로차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람다란 파장에 엑스선이 들어와서 입사각과 출사각, 뭐 디프랙션 앵글이 입사각하고 같게 이렇게 디프랙션이 되죠.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서 왔으니까 패러럴하게 올 때니까 입사각과 출사각이 같아서 디프랙션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경로차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직각으로 봐요.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이만큼이 경로차가 되는 거죠. 이 두 배가. 그 두 배가 뭔가를 봤더니 이게 입사각이 사인 세타면 이 각도 사인 세타예요. 왜냐면 이게 90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90도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디프랙터메타를 몇 도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패턴 나타나는 걸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 파장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준 거니까. 그래서 이 각하고 이거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주는 거죠. 계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이 거리가 이 경로차에 대한 반이 뭐냐면, 이게 이 아톰하고 이 아톰 사이가 D라고 한 거리라면 D 사인 시타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2D 사인 세타가 이 경로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로차가 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보강 간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D 사인 세타가 n 람다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보통 n이 정수면 되는데 보통은 n은 1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통 1, 2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D 사인 세타가 n 람다예요. 그래서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2 사인 시타분의 n 람다 이렇게 구해지죠. n이 보통 1이고 람다는 할 수 있고 세타는 기계 돌아가는 각도에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톰과 아톰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다. 이것이 브래그 이퀘이션입니다. 이 브래그 박사님하고 그 아들, 또 브래그 박사겠죠. 두 사람이 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56년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브래그 부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브래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브래그 이퀘이션 하면은 우리가 원자 사이에 거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여기만도 있고 뭐 여기 다른데 많은 원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 거리를 다 알아내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컴퓨터가 워낙 발달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좋으니까 바로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하니까 일단 결정을 얻어야 돼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 없으면 못해요. 근데 좋은 결정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여기서 한 거는 뭐 슈거 크리스탈이니까 설탕 크리스탈이니까 이거는 뭐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한 용액을 만들어서 뭐 서서히 식힌다든지 아니면 씨드를 좀 준다든지 하면 뭐 이런 크리스탈 잘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크게 키우면 뭐 핀세트 같은 걸 집어내면 결정을 들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엑스레이 디프랙터메터에다 걸어주죠. 걸어주고서 이제 이렇게 X선 조사하고 디텍터해서 반점 위치를 감지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크리스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최초의 그 단백질 크리스탈 만든 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1964년인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박테리아 리액션 센터 크리스탈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쪽 분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크리스탈들을 뭐 약간 크리스탈로그래퍼들이 그 구조와 크리스탈 만드는 것과 이런 거에 서로 체이싱을 하는 이제 그런 연구적인 발전 단계가 쭉 있어 왔습니다. 뭐 로놉신 안구에 있는 그 광감지 센서 그거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예. 아직도 되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크리스탈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백질 크리스탈 같은 거 만들 때 일단 단백질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뭐 사이클로폴린인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뭐 매일 차로 그게 아마 췌장인가에서 나는 거예요. 소의 췌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로 그냥 매일 트럭으로 실어다가 정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간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순수한 단백질을 얻어내려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생명공학적으로 DNA 리컴비넌트 DNA 테크닉으로 이제 박테리아한테 줘가지고 박테리아가 잔뜩 생성을 하게 하면은 이제 그거 크리스탈 단백질 모으기가 쉬워졌죠. 이제 그런 방식. 또 하나는 엑스레이 입장에서도 싱클로트론이라고 해갖고 단파장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빛이 세니까 이 크리스탈 작아도 돼요. 마이크로 크리스탈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파우더 크리스탈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기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요새는 뭐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 뱅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좀 더 조직적인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5, 6만 개를 제가 전에 데이터 분석했을 때 그것도 한 수십 년 잘 아니고 수년 전인데 5, 6만 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요새는 크리스탈이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아무튼 PDB 가면은 거의 우리가 알고 싶은 단백질의 구조는 거의 다 나와 있는, 특히 크리스탈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아주 만들기 어려운 것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게 돼서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반점을 얻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반점을 해석을 해갖고 이런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만들어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수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산란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전자가 좀 있어야지 산란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수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엑스레이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니까 싱크로톤으로 수소를 봤다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수소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비아톰, 탄소라든지 산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반점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파트가 잘 찍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헤비아톰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PT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아이온을 여기다 같이 소킹을 해서 크리스탈을 만들면 얘들이 붙는 부위가 일정하게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이제 단백질, 프로테인 같은 거 분자량
100만 뭐 이렇게 되는 거 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지금 PT를 헤비 아톰 트리트먼트라고 이것이 이제 강하게 산란하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다른 것들의 원자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만들 적에 이미 유사한 단백질이라든지 유사한 몰레큘의 스트럭처가 있으면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요. 이제 그거의 패턴하고 이거의 패턴하고 상호 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컴퓨팅이 필요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초창기에는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2년도 DNA 그 디프렉션 패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로잘랜드 프랭클이라는 그 영국이었을 거예요. 영국 물리학 교수 그가 이걸 찍었는데 이거 보고서 왓슨 크리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중나선 구조를 갖던 이제 그런 것이 195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로그래피가 요새는 기기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 분자의 구조 상당히 거대 분자, 커다란 분자의 구조도 크리스탈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로 우리가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패킹을 해요. 사실 크리스탈이 된다는 결정 덩어리 하나인데 결정 하나에 보면 다 유니트 셀이 있습니다. 단위 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니트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에 이제 롬보헤드랄 정도 되겠는데 자, 이런 유니트 셀 있는데 그 유니트 셀이 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 뭡니까? 전체 공간을 딱 메꿔주는 거예요. 크리스탈 결정 전체를. 자, 이것을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니트 셀들은 그 격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격자점, 레티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레티스 포인트 이 안에 이제 분자들이라든지 뭐든지 다 일정한 규격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 원자부터 원자, 뭐 다른 유니트셀까지 거리들이 다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유니트 셀이라고 그러고요. 유니트 셀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을 만드는 유니트 셀로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 types 유니트 셀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게 X축이 되고요. Y축이 되고 Z축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그러니까 이게 A, B, C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A가 이거죠. 그거에 대해 상대하는 각이 알파. 그러니까 이 각은 이 Z축하고 Y축하고 사이의 각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있는 유니트 벡터에. 그리고 B에 대한 것이 베타, C에 대한 게 감마. 이렇게 각도. 알파, 베타, 감마와 A, B, C 6개의 파라메터로 이 유니트 셀이 어떤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A, B, C가 모두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인 것을 우리가 심플 큐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불러요. 그 다음에 AB가 같고 C가 다르고 AB,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인 거. 이거 테트라고널 이렇게 부릅니다. 오소롬빅은 이게 세 개가 다 다르고 이 각은 90도고 이거 오소롬빅이래요. 아까 이거 롬보헤드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90도에서 이 ABC는 같고 알파, 베타는 90도로 같은데 이게 감마가 90도가 아닌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롬보헤드랄 이렇게 얘기하고 모노클리닉은 이거 다 다르고 알파, 감마는 90도고 이건 여기서 같았어요. 이건 다 다르고 그 모노클리닉이에요. 베타가 90도가 아닌 거. 트라이클리닉은 이것도 다 다르고 이것도 다 다르고 90도가 아닌 거. 이게 제일 프리미티브하죠. 그다음에 헥사고날이라고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A, B는 같고 C가 다른 거예요. 근데 A, B가 지금 말하는 건 이거 뭐 사실 이거 다 같습니다. 예. 같고 C가 다른 거고 알파, 베타는 90도인데 감마가 120도 딱 이루어지는 거. 근데 세 개가 붙어서 이제 헥사고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7개의 유니트 셀 IBC와 알파, 베타, 감마의 차이로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각 유니트 셀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PIF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프리미티브, I는 바디 센터드, F는 페이스 센터드, 그리고 C가 있었는데 C는 사이드 센터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큐빅에는 이런 게 가능하고 테트라고나는 PI가 가능하고 오소고나는 이것이 가능하고 롬보헤드라는 이것이 가능하고 그럼 PC, P는 항상 다 있어요. 프리미티브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밖에 P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전부 다 14개가 종류가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라베의 14 레티스 시스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티스가 몇 가지가 있다? 14개가 있다. 브라베 시스템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니트 셀은
7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아까 센터에 관한 문제, 이 빨간 것들, 이것이 뭔지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릴 텐데, 프리미티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레티스 유니트 세포만 존재하는 거고, 유니트 세포라는 단위 세포, 유니트 셀에서 각 페이스마다, 예. 안 찍은 거 뭐 있었죠? 아래 거, 위에 거 했나요? 그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6면에 다 하나씩 그 센터마다 하나씩 레티스 포인트는 아닌데 어쨌든 그 원자가 존재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페이스 센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터, 바디 전체적인 중심에 하나 있는 거 바디 센터, 그 I로 표시하고요. 페이스 센터는 F로 표시하고, 프리미티브 아무것도 없는 건 P라고 표시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한쪽 사이드에만 있는 게 있어요. 면 2개. 그럴 때 사이드 센터더라고 C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P, F, I, C 이렇게 4가지 타입의 센터를 갖는다. 그래서 7개의 유닛 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4개의 브라베 레티스가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아이오닉 크리스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맥모리 페이 로빈슨 교과서 7판 쓰는데 사실 판수도 의미가 별로 없고요. 8판이 됐든 10판이 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 7판에서 정의하는 교과가 그 제목, 챕터 순서대로 제가 이제 일반학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에 상관없이 뭐 어느 책을 쓰든지 옥터비라든지 뭐 다른 거 힐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옛날에 썼던 그 ACS 가이드라든지 ACS 케미스트리라든지 뭐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교과서 있으시면 그거 보시면서 여기 순서에 맞춰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탈 패킹에 관한 얘기가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할 텐데, 교과서 순서를 좀 바꿨다는 얘기 하려고 하면서 여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에 관한, 아이오닉 솔리드에 관한 얘기를 제일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탈에 관한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내용은 closed packed structure인데, 요것도 사실은 sub-closed packed도 있거든요. 이제 closed packed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을 가장 잘 조밀하게 쌓아야지 안정이 되겠죠. 뭐 아무래도 인터랙션이 강하실 테니까. 그래서 가장 조밀하게 쌓는 건 우리가 보통 크리스탈 그 레티스 포인트의 이 구가, 그 공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뭐 이와 같이 조밀하게 평면에 쌓일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했지만 이렇게 한 층을 잘 쌓을 수가 있어요. 뭐 쭉 연결해서 다 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죠. 그 올려놓으려면은 뭐 이렇게 보면 글쎄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음에 그 도망갔으니까 할 수 없고 여기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보이시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하나, 왜냐하면 세 군데, 6군데가 있어도 실제로 하나가 놓으면 그 옆에는 못 놓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 놓은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 군데 이렇게 놓을 수 되고, 돌려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세 군데는 되지만, 같은, 이 방법이든 어쨌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잘 쌓여졌고요. 그 다음에 놓을 때 방법이 여기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와 가운데 있는 것이 서로 만나게 되죠. 위아래가 되죠. 이런 경우는 ABA 타입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ABA.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엇갈리게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는데 아래 거 하얀 공하고 같은 위치에 가는 게 아까 ABA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옆에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ABC 타입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에 없어요, 공이. 근데 여기도 올라갔죠. ABC 타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렇게 한 칸을 쌓고, 둘째는 이제, 쌓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되면, 그 옆에 여기는 못 놓거든요. 밑에, 여기, 이 층에는, 노란 층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칸이 갔어요. 이건 A가 되고, B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놓을 수가 있죠. 여기다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A, B, C 타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 놓지 않고, 이거 있는 자리에다 놓을 수가 있죠. 이런 자리. 그 밑에 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A, B, A 타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B, C, A, B, C 갈 수가 있고 A, B, A, B, A, B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을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그래요. 아래 것은 Hexagonal Closed Pa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래 걸 먼저 생각하면 한 층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한 층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A, B, A로 가니까 A 위에다 올라가죠. 그럼 주황색이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 헥사고널이 돼요. 그래서 헥사고널 클로스 패킹 스트럭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가 그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한 층을 쌌어요. 다음 층을 하나 쌌습니다. 그 다음에 A, B, C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층을 쌓고 두 층을 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층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놓게 되면 이렇게 놓여집니다. 이렇게 놓여져. A, B, C로 된 것을 우리가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공을 하나 놓쳐서 지금 마이크 때문에 두줄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세워봐요. 제가 이걸 잡고서, 지금 현재 이렇게 A, B, C 돼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세워봐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이 되고 페이스에 센터가 하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되는 거예요. 큐빅, 전체적으로 큐빅이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큐빅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가 뭐냐 하면은 큐빅 클로시스트 패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이런 구조가 됐고, 이게 헥사고널 클로스드 팩트 스트럭처, 이것이 조밀 쌓인 구조 클로스드 팩트 스트럭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오큐페이션 넘버가 12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큐페이션 넘버를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한 층이 쌓여요.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공이 6개 주황색 공을 만나고 있죠. 그것이 위에 한 층이 쌓이게 되면, 자, 그 공이 아까 6개하고 앞에 위층에 있는 거 하얀색 공이 말입니다. 예. 9개가 되죠. 또 밑에 층에 있으니까 또 밑에 3개가 있죠. 그래서 밑에 3개, 위에 3개 같은 평면에서 6개에서 12개의 네이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큐페이션 넘버가 12라고 말하고요. 이를 쓸 때 전체적으로 이 공이 이 빈 공간 말고 전체적인 공간에서 공이 차지하는 비율, 원자,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74%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공국률, 빈 공간이 제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losed Packed Struc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Face Centered Cubic이 아까 왜 74%가 되냐 하는 걸 지금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Face Centered Cubic이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보통 아까 본 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중간에 공이 있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중간에 공인데 이걸 잘라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큐빅 정육면체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모서리에 있는 것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으면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라 하나 4분면의 반쪽이죠. 그러니까 8분면이죠. 그러니까 8분의 1, 공이 8분의 1개가 8개가 있으니까 1개예요. 지금 이 주황색 공은 1개가 있고, 다음에 이 센터에는 빈자리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몇 개, 6개 자리가 있죠. 이게 그 페이스가 6페이스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반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자리가 6개 있으니까 3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 전부 다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3개하고 하나하고 나니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4개의 공이 들어있는 것이 이건데, 이제 그럼 전체 이 부피를 알면 돼요. 이 전체 부피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이면은 이 거리 A를 알아야지 A의 3승이 이거의 부피거든요. 그렇죠? A의 3승이 부피인데, A를 알아야 되는데, 이 B가, 이 대각선이 R 있고, R 있고, R 있고, R 있고, 4R이 대각선이에요. B가. 왜냐면 이게 반이고, 여기서 봐도 되는데, R이고, 이게 R의 2배고, R이고. 그래서 4R이 됩니다. 이게 4R이 B에 해당이 돼요. 4R이 B에 해당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B제곱이 A제곱 곱하기 A제곱이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A제곱이 됐고, 2A제곱이 B인데, B의 제곱인데 이게 4R의 제곱, 그러니까 16의 R제곱이 2A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니까 8이 됐고, A는 루트 8의 R이 되죠. 이게 루트 8의 R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A의 3승이니까 루트 8에 3승을 하니까 8 루트 8이 돼서 그것이 22.63R 3승이 돼요. 자, 그 다음 공 하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네, R이 이거니까. 그래서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파이 R 3승의 3배가 이 전체 공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고요. 전체 부피로 나눠준 게 이거니까 계산해주면 R 3승은 지워지고 남은 다 숫자입니다. 0.74가 나옵니다. 그래서 74%의 오큐페이션 레이쇼가 된다. 또는 빼줘서 26%가 공국률, 빈 공간에 공국이 있는 공격률이 26%. 이렇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제일 클로스드 패킹이에요. 이게 제일 정확하게 조밀하게 쌓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클로스드 패킹인데 서브 클로스드 패킹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덜 쌓였다는 거죠. 좀 충분하지 않게. 그래서 프리미티브 큐빅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이것 위에 바로 하나씩 그 공이 있으면 공 위에 공을 그냥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이거 그냥 이게 하나가 있으면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각형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좀 틀어서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가 생기죠. 그래서 각 꼭지점에 하나씩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하나씩 있는 경우가 되는데 꼭지점에 하나씩 있으니까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2R이죠. 2R이니까 전체 부피는 2R의 3승에서 8R 큐브가 되겠고 공 하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공이 몇 개 있냐 봤더니 하나, 둘, 셋, 4개가 5, 6, 7, 8개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8분의 1 9니까. 그래서 공이 하나 있고 그래서 V분의 S 구해주니까 이게 R 3승은 없어지고 24분의 4파이인가요? 그렇게 되면 83 24분의 4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 그래서 0.52 그래서 52%가 오큐페이션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오큐페이션 넘버는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 옆에 하나 있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큐페이션 넘버가 이게 이제 하나 들었다는 거죠. 오큐페이션 넘버 네이버 넘버하고는 좀 다르죠. 네이버 넘버는 이거는 6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서 오큐페이션 넘버하고 좀 아까 제가 용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큐페이션 넘버는 이건 하나고요. 아까 계신 오큐페이션 넘버가 2개가 되고 넘버 오브 네이버가 아까 12. 이건 넘버 오브 네이버는 6개죠. 하나, 둘, 이쪽에 6개, 위에 아래. 네이버는 6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의 숫자가 하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큐페이션 넘버는 6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자, 그리고요. 그래서 부분 쌓인 구조 중에서요. 부분 쌓인 구조, Subclosed Packed Structure 중에서 BCC, Body Centered Cubic 이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게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몇 개고 이제 오큐페이션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는데 일단 이거 보면은 바디 센터드니까 이렇게 심플 큐빅이 있었어요. 프리미티브 큐빅이라고 그러죠. 8개로 뒤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중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죠. 사실은 바디 센터에 그러니까 정육면체 중심에 공이 하나 더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코오디네이션 넘버 아니 오큐페이션 넘버라고 그러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코오디네이션 넘버로. 그래서 코오디네이션 넘버는 이제 8개가 있죠. 이 초록색 공에 붙어 있는 공이 8개가 이렇게 저 뒤에 하나까지 해서 8개가 있고 실제로 이 정육면체 안에 이제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계산을 했을 땐 이게 이제 8분의 1씩이잖아요. 8분의 1이 8개가 있고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고 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차 있는 공의 숫자가 되겠고, 공 하나의 부피는 이제 3분의 4 파이 R 삼승, R이 이제 공의 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반경이 R인데, 그럼 이 전체 부피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거리를 알면 되는데, 이게 R의 2배가 아니에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봤을 때 이 C,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에서 반대편 다이아고널까지의 거리는 4R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공이 하나가 있어서 2R이 있고 여기 R에서 4R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C가 4R이에요. 이게 C가.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게 A면 이게 B고, 그러면 A제곱 곱하기 A제곱이 B제곱이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B제곱이 A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그래서 이제 2배 A제곱이 이 B제곱이 되는데, B제곱 곱하기 A제곱이 C의 제곱이에요. 역시 이것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누워있는 삼각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이고, B제곱이 이 2배의 A제곱이니까 이게 3배의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는 루트 3의 A가 되고, 그런데 그게 4R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4R이니까 루트 3A가 4R이니까 A는 루트 3분의 4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A니까 A의 3승이 전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3승을 해주니까 4의 3승은 16, R의 3승, 그 다음에 루트 3의 3승은 3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배를 이걸로 나눈 게 이제 전체 occupation volu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ccupied volume이 이 ES를 V로 나눈 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68 나와요. 그래서 occupied volume은 68%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분 쌓인 구조 중에서 body centered cubic의 coordination 넘버는 8이고 occupation volume이 68%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을 다 해석 정리를 해보면 simple cubic이나 body centered cubic은 sub closed packed structure고요. 이게 closed packed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이건 AAA. 근데 이거는 AA 가는데 그 안에 B가 하나씩 들어가는 바디센터에 레이어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건 ABA 가는 게 헥사고널이었고, ABC 가는 게 클로스 팩트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큐페이션 넘버 코어디네이션 넘버가 맞는 답이에요. 오큐페이션 넘버는 그 넘버 오브 볼수. 제가 이 책 저 책을 조금 보다 보니까 그 따오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큐페이션 넘버가 아니고 코어디네이션 넘버가 6, 8, 12, 12가 맞고요. 오큐페이션 넘버는 제 생각에는 그 유닛 셀에 몇 개의 볼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링 그 차여 있는 분율을 보면 52%, 62%, 이건 74%에서 이게 클로스드 패킹 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헥사고널 패킹이고요. 이건 바디 센터드 큐빅이었고 프리미티드 큐빅이었고, 이제 이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패킹을 좀 정리해 봤고요. 아까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탁구공이에요. 이거 사다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더 됐죠? 네? 40년 됐는데, 40년도 더 됐어요. 40년 됐는데 아직도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주황색 공을 많이 못 구해서 어쨌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손장난도 좀 해가면서 뭐 모델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오닉 솔리드 이온 고체의 구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패킹이 이루어져요. 패킹이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좀 NaCl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로린 이온이 좀 크니까요. 클로린 이온으로 FCC 만듭니다. 그래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유닛 셀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페이스 센터드 큐빅 보면 이 연두색 공이 하나, 둘, 셋, 넷 페이스 있죠. 하나, 둘, 셋, 넷 페이스 있죠. 다 이렇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으로 다 그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 그 안에 이거 정사면체처럼 만들어주고, 여기서 좀 그런데, 이거는 그냥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서로 엇갈려 교체하는 구조로 돼요. 네, 그래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만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디움도 그 사이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만듭니다. 네, 이게 여기 하나 있을 거니까요. 전체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네 개를 만들고 이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 1대1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NA 하나, CL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빈 공간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인데 역시 이게 가장 closed packed structure가 되니까 그래서 CuCl 이렇게 만들 경우가 되면은 먼저 CL을 가지고 FCC를 만듭니다. 아까 보셨죠, FCC. 그리고 FCC가 되면은 이 8분의 1짜리 큐브를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뒤에 것까지 해서 정사면체 골을 만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사면체 골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이가 비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 비는 공간은 뭐가 되냐면 이 큐브의 이 정육면체의 센터가 됩니다.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CuCl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센터가 몇 개 나와요? 여기 8개가 나와요. 8개가 되는 것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실 이것들끼리 다 연결해서 정사면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도록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BaCl2는 그렇지 않아요. BaCl2는 여기서 BA로 먼저 FCC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빈 공간에 CL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몇 개 들어가죠? 4개 들어가는데 여기는 8개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BaCl2 구조가, 여기 자세하게 나왔나요?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전부 다, 8개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2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스토키오메트리를 맞춰가지고, CuCl이 만들어지고, BaCl2의 아이오닉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